돈이 뭐 100억이 있다면 네. 그중에 뭐 50억으로 저평가 가치주를 사면 되고 50억으로 성장주를 사면 되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은 1억 미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뭐 이제 막 주식 시작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계좌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과연 500만 원으로 네. 250만 원씩 저평가 가치주와 좀 가격이 좀 비싸 보이는 성장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네. 둘 다 반씩 사는 것과는 네. 분명히 1년, 2년 후에 투자 수익률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여러 곳으로 하는 거는 위험은 낮출 수는 있지만 네. 수익률도 분명히 같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기대해야 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위험하고 투자 수익률은 직결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높은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큰 금액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지향하면 안 돼요. 이제 계좌에 500만 원 있는 분이 네. 너무나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면 네. 위험은 낮아지겠지만 수익률도 분명히 비례해서 낮을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 지금 투자하지 말고 주식을 투자하라고 하는 논리는 네.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1년에 30% 이상은 분명히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 30%. 그 나이가 어리고 금액이 적을수록 네. 위험에 좀 노출을 시키더라도 네, 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보다 약간 결국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약간 누리기 위한 거니까 맞아요. 젊고 금액이 좀 낮을수록 네. 조금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건 그만큼 집중력 있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역시 젊은 분들한테 더 맞죠. 후배랑 친하게 소주 한 잔 먹는다면 네. 그리고 그가 계좌에 한 500만 원 있다면 네. 야, 주식 투자 500만 원으로 너 나이 때 할 때 그래도 30 이상 50% 네. 목표 수익률로 하고 열심히 공부해봐 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도 분명히 비례되거든요. 아. 위험의 감수 그리고 플러스 공부의 양, 경험의 양인데 네. 젊었을 때 그런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위험을 좀 감수하는 것이 저는 500만 원 전액을 다 손실날 위험에 조금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네. 500만 원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500만 원으로 50%, 30% 이런 수익률을 내기 위한 전략이 있다는 거죠.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네. 보장된 50%는 아니겠죠. 보장된 50%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없죠. 근데 이제 은행에 저금할 때는 보장된 1%를 받는 거고 네. 주식 투자를 할 땐 내 원금 500만 원이 정말 300이 될 수도 있지만 500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투자라는 거고요. 예를 무위험 수익률인 경우엔 100% 승률이잖아요. 100% 승률을 1%라고 네. 했을 네. 때 그럼 내가 50%를 목표로 하면 네. 승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50%의 수익률을 올릴 확률이 50%가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주식 투자 공부를 한다면 네. 저는 거의 7, 80%까지 끌어올린다고 봐요. 아, 7, 80%까지. 공부량이 분명히 된다. 왜냐하면 소액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때 굉장히 많은 전략이 있거든요. 네. 소액일수록. 네. 근데 이제 그 전략을 모르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 투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무조건 은행보다는 높아야겠죠. 위험 수익률이니까. 네. 그럼 은행 이자율이 1%라고 쳤을 때 네. 주식 투자 수익률은 평균값이 2%라고 친다면 네. 그 2%를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는 마이너스가 날 것이고요. 누구는 10%, 누구는 30%, 누구는 50%가 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모두에게 50%의 수익률이 날 확률이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의 상황을 보면서 단기 매매 또는 중장기 투자를 할지라도 네. 약간 공격성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연구를 하는 분들은 50%의 수익률은 저는 날 수 있다고 봐요. 소액일수록. 소액일 이게 100억으로 50% 내는 것과 네. 1000만 원으로 50% 내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액일수록 젊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있다. 내가 하루에 5시간 정도의 네. 노력을 부으면 네. 어느 정도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루에 5시간씩. 기간. 네. 저 생각에는 정말 집중력 있게 주식 투자 공부를 매일 한다면 네. 한 6개월 정도 되면 분명히 달라진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고요. 네. 1년 정도 그 정도로 하면은 우리나라 상위 1% 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 네. 왜 그렇게 말하면 상위 1% 든다고 말을 하냐면 네. 99%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2시간 정도 토요일 일요일 투자하면 한 4시간 되잖아요. 네. 일주일에 4시간만 투자해도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투자 전력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주말에 한 2시간씩 공부를 한다면 네. 몇 %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역시 장세에 따라 다르지만 네. 시장 수익률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시장이 평균값일 때 이 정도란 얘기고요. 네. 시장이 작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지수가 2배 올랐는데 평균값으로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자산시장은 확실해요. 그렇지 않다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맞습니다. 테니까요. 그러면은 평균값으로 분명히 더 높은 걸 주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더 조금 주느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많이 주는 거는 당연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한테 주겠죠. 그건 뭐 이 세상은 진리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가장 네.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성공한 투자자들이 쓴 책들을 뭐 한 달에 한 권이건 선정을 해서 네. 적어도 10권 해서 뭐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50권, 100권 많이 읽을수록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성공한 투자자가 쓴 책일지라도 이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그 살아있는 유기체에 바로 접합시키기 힘들어요. 그냥 이론적인 정립은 가능해도. 네. 그러면 매일매일의 또는 매주에 매달의 이 움직임을 보기 위해선 증권사죠. 그래서 증권사는 결국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리를 해주는 일들을 월급 받으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안 보면은 나만 손해죠. 미리 다 만들어준 교재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증권사 리포트 최소 뭐 한 3개에서 5개만 읽어도 그게 이제 3개월, 6개월, 1년 아까 제가 기간이 지날수록 확 온다는 뜻이 뭐냐면 네. 매일 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시장을 읽고 있고 이렇게 산업을 보고 있고 이런 탑픽 종목을 그 산업에서 뽑아내는구나라는 그런 감과 이 논리들이 내게 돼버려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증권사 리포트를 힘들게 읽지 않아도 원데이터에서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의 마감 또는 우리나라 증시 마감을 보면서 원데이터에서 내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한 책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전자공 시스템에서 다 읽어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내야 되고요. 네. 또는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업의 개요나 사업의 내용들 또는 재무제표 말고도 공시해야 될 내용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앞으로 사야 될 종목들은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종목을 검색하면서 네.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실전적인 공부고요. 책에서 재무제표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책에서 차트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공부가 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나요? 사실 당연한 건 공부가 되고 투자하는 게 맞죠. 도로에 보면은 네. 운전 초보들이 뒤에 이제 저는 운전 초보입니다 붙여놓잖아요. 맞습니다. 웬만큼 인성이 되시는 분들은 네. 그분을 양보를 또 해주고 맞아요. 클락션도 굳이 안 누르죠. 네네네. 근데 주식 계좌에는 초보 투자자라고 표시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고수건 하수건 똑같이 대우를 해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수일 때 내가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 돈은 눈 녹듯이 사라질 확률이 사실 높아요. 네. 반면에 고수일 때는 내 돈을 지킬 줄은 아는 상태가 돼 있겠죠, 컨디션이. 그렇다면은 내 실력과 비례해서 투자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네네. 보통은 그 반대가 되죠. 하수일 때 돈을 다 넣어놓기 때문에 네. 내 실력이 고수가 돼 있는 2년, 3년 후에는 투자금이 좀 작아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 계좌를 트거나 또는 공부가 돼서 내 주식 실력과 비례해서 계좌에 투자금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수익률과 내 개인 투자 수익률을 혼동하는 경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일 때는 사실 돈 많이 안 넣어요. 네. 왜? 어차피 까먹으니까. 네네. 뭐 한두 번 매매해보니까 투자해보니까 뭐 하란 대로 해도 수익이 안 나거든요. 아 이거 무서운 동네구나. 안 해야지. 그럼 떠나는 분들도 사실 많고. 네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인 지금처럼 이런 장에서는 작년 3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다수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주식 진짜 쉬운 거구나. 내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나 주식 완전히 타고난 주식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 수익률과 내 계좌 수익률을 혼동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좌 투자 금액을 넣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계좌 수익률과 종합주가지수,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그 계좌에 돈을 넣었던 그 시점의 종합주가지수와 오늘의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계좌 수익률이 나왔다면 그래도 좀 공부 잘했구나. 뭔가 그래도 투자에 대한 감이 있는 분 인정. 그런데 지수 상승률보다 낮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착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럼 지수 상승률 이상의 것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해야 된다. 어쨌든 남들보다는 많은 노력. 5시간 정도는 거의 뭐 최상급이 네.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공부 안 하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은행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시장에서 은행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지수를 산다는 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의 평균값을 산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나는 은행 금리가 예를 들어 1%일 때 난 이쪽에서 2% 평균값을 준대. 네. 나 그거에 만족할게. 그거예요. 그 대신 하락장에선 당연히 은행 금리보다 적게 또는 손실이 날 것이고요. 네. 지수를 사도 어차피 하락장에 손실 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나더라도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수준이지 아주 높은 수준이 나오진 않겠죠. 저는 공부를 해서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네, 네. 사실 복리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네. 나는 집중력도 있고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잘할 수 있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하기 전엔 모르니까. 10년 안에 100억, 2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지수를 사서 10년 안에 10억밖에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원금 보장 되잖아랑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수를 사는 거는 그래 주식시장의 평균값에 만족하면 돼. 네네. 근데 거기에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얻을 수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육상 선수 중에 100m를 네. 10초에 뛰는 사람을 1000명을 봤다고 네. 해서 네. 내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상 선수는 네. 적어도 100m를 뛰어보고 나는 100m에 20초네 18초네. 네. 근데 정말 천부적인 분들은 뛰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투자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했는데 노력 대비 분명히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건 저는 보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조금이 정말 크지 않는다면 노력은 했대 노력의 보상은 받을 수 있어도 네. 재능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어.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노력 플러스 재능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10년 동안 몇백억을 버신 분들은 네. 노력 플러스 재능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10년 동안 그 정도는 못 벌었어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벌었어라고 하는 분들은 노력은 분명히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아예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없어라는 건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건 반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네네. 뛰어난 성과를 올리려면 네네. 그거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공시랑 네. 그 전자공시, 애널리스트 리포트. 전자공시 시스템, 증권사 네. 리포트, 네. 또는 뭐 경제 뉴스들, 뭐 이런 네. 것들. 네. 그럼 그게 이제 성장주 투자랑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나요? 우량 가치주들 또는 성장주들 어느 게 더 수익률이 좋아하니라는 게 있는데 네. 적어도 최근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이전부터 네. 최근 한 3년 정도는 성장주의 압승이었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대가 왜 그런가를 좀 뜯어보면 되고 일단 성장주가 더 유리할 때는 늘 금리가 낮았을 때였어요. 제로금리 시대. 네. 제로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 차이가 크지 않을 미래의 수익이 현재로 그냥 할인 없이 거의 땡겨지기 때문에 네. 가능성만으로도 굉장히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혁신의 시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업혁명 시대나 또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듯이 지금은 분명히 누구나 알다시피 테슬라로부터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기인 건 분명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뭐 로봇도 지금 벌써 꿈틀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 투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경제 뉴스를 볼 때도 그런 특히 미국의 동향들, 미국의 산업 동향들, 미국에서의 주가 움직임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면 좋고. 미국에서 트렌드가 도는 게 이제 국내로 유행이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가능성은 높은 게 아니고 최근 1, 20년 동안은 거의 무조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랬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 국가별 그런 산업 동향을 보면 네. 우리나라는 분명히 미국을 따라가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그룹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미국에 뭐 애플이 있듯이 우리 삼성전자 있는 거고, 뭐 미국에 구글이 있듯이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는 건데 시가총액이 다 탑10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테슬라가 있듯이 우리도 뭐 현대차를 아직 현대차가 테슬라 정도의 고퀄리티 전기차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제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수준의 산업 구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은행주들의 시가총액이 탑10 안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무조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KB금융주주 신한지주인데 네. 탑10 안에 무조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밀렸단 말이죠. 네. 근데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탑10 안에 은행주가 5개나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탑10 안에 있는 게 소비주란 말이에요. 귀주 모태주. 술 만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고 당연히 중국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은 이제 산업이 선진한 거죠. 산업의 선진화가 진행되는 게 모든 나라의 숙명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당연히 미국 시총을 따라가는 거니까 미국의 시총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논리가 있죠. 약간 미국 꼭 직접 하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미국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미국 움직이고 우리 거 따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요즘에 테슬라 하지만 주식 전문가들은 사실 요즘에 테슬라는 아니거든요. 뭐 몇 년 전부터 거의 2, 3년 전부터 테슬라에 대한 미국에서의 주가 급등. 그럼 급등하면 한 1, 2주 안에 반드시 저거 실적도 없는데 적자 기업인데 거품인데 이런 리포트 나오고 근데도 올라가고 이걸 지금 1,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니?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3대장 있잖아요. 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얘네들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 최근 1년 동안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주가 상승이 크단 말이죠.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시장 평균보다 초과 수익을 어떻게 얻니? 미국 테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잖아.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금 얻고 있을 것이고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도 봐주고 성장 산업이 뭔지도 봐주고 국내 리포트도 열심히 읽은 분들이 그 수익을 얻었겠죠.